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어제 이제 피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가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나 우리 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좀 어떻게 변수가 될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네. 이유들 있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뭐 수출하는 업체에 규제가 가면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어려워지죠. 네.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도 출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도 안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5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정책에서 네. 다른 정책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잖아요. 아.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예.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자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죠? 빚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빚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뭐 그게 기회비용 차원이든 돈을 쓸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많으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고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겪어본 바로는 경제 뭐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사태도 중간에 있었지만은 특히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이 뭔가 가게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뭐 없잖아요.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하시면.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시장도 오래 봐왔지만 어쨌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이 잘 안 될 때 그러네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예측이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네. 빚을 줄이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내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미래가 진짜 확실할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좋다고 90% 이상 확신할 때 내가 빚을 일으켜서 액션을 해요. 네. 행동을 하죠. 아. 자산을 사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도 예. 빚을 일으켜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그렇네요, 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다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그 금리 인하를 보면서 와 지금 투자할 땐가 보다 뭐 집 살 땐가 보다 아니면 주식 살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보다 하락하니까 그동안 계속 주가가 올랐던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저 그러니까 이해가 그 안 지점이에요. 되더라고요. 예. 그 지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건 사실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아하.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죠. 예.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제가 부채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품이 좀 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빅테크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예. 하락폭도 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금리 인하니까 와 인하기니까 지금 주식 살 때다. 그리고 지금 인하기니까 대출 낼 때다. 빚 낼 때다. 이게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자에서 그리고 예. 자산 시장에서의 위험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 네. 뭔가를.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시대를 트럼프 시대도 그렇고 금융 시장도 그렇고 예.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네. 조심해야 할 때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게 예측되는데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빚을 일으켜서 네, 그렇네요. 아파트를 사고 이런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오늘도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 이광수 대표님 말씀 좀 들으시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된다. 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현상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그 이제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남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예. 본인과 다른 사람들. 음흠.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경제든. 네. 그래서 나는 장사 잘 되고 난 돈 많이 벌어가 아니라 시장에 지금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지? 최근에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요 급증하고 있고요. 네.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 포함해서 가계대출 연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본인을 보지만 또 다른 눈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 거를 저희가 네. 보실 필요가 있죠. 특히 부동산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우리가 일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